요 새끼 까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존나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까면 졸라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다음 시리즈로 낸 게 요거야. 과거 독일과 소름 끼치게 똑같은 대한민국, 윤통이랑 히틀러랑 붙여놨어. 제가 요거 왜 보여드리냐,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내가 요약해서 다 들려드리는 거예요. 저게 다야. 내가 알려드린 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전환기쌤 말에 따르자면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저 새끼의 채널을 노출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들을 것도 없잖아 사실. 저게 다야. 요약이야. 요약이고 나 한 개 빠뜨림 없이 딱 중요한 포인트마다 다 요약했으니까 굳이 들을 필요 없지. 그러라고 내가 한 번 더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잖아. 그럼 우리 영상 보라케. 차라리 우리 영상 보라케. 요약해서 16분짜리를 내가 5분 만에 요약해줄게. 알았죠? 여튼 그 다음 방송에서 뭐라고 씨부린지 봅시다. 가자.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나치 독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대한민국은 지금 나치 독일 멘치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 음모가 가짜뉴스에서 얘기하는 독일을 개박살낸 실체도 없던 그 무언가만 탓하면 기분이 개쩔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2차 세계대전의 전범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점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은, 국민의 꽤 많은 사람들이 광기로 물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결과까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기에 물들지 마라. 지금 지 주제에 씨발 우리가 광기인지 안 광기인지 지금 그걸 판단하고서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광기야. 지금 얘기하는 거요.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생긴 자유를 감당할 수 없어지자 나락골이 개판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황제를 욕해도 되고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는 독일의 국민들,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생긴 자유를 감당할 수 없어지자 나락골이 개판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새끼들이 미개해서 미개한 새끼들에게 자유를 주어줬더니 광기에 물들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요. 그저 단순히 히틀러와 괴발스가 선동을 잘했어 독일이 그런 꼬라지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당시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1900년대 초 독일의 국뽕과 민족주의는 치사량급이었습니다. 독일의 국뽕과 민족주의는 치사량급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국뽕과 민족주의가 치사량이다. 1800년대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게르만 민족주의가 어마무시하게 열풍이었기 때문이죠.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과 국가를 거의 물화일체의 경지로서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뜨거운 이 혼란스러운 시기 독일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배후 중상설이라는 음모론이었습니다. 배우 중상설, 배우로부터 중상을 입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독일 국민들, 남 탓을 시전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가 망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랬으니 이면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나라가 박살났다는 배후 중상설은 빠르게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도 중상설에서 얘기하는 배후는 바로 나치 독일 히틀러가 아예 지구에서 사라지게 만들려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였는데 여러 배후의 유대인과 같은 악마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패배했다고 남 탓을 시전했던 거죠. 그 증거들을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이 무지성으로 쟤네 탓을 시전하면서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환장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증거들을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이 무지성으로 쟤네 탓을 시전하면서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환장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이 무지성으로 쟤네 탓을 시전하면서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환장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해도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의혹, 새로운 증거,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별의별 정보들을 끄집어왔어 계속해서 반박하기도 어려운 것을 반박하라고 요구하며 배후 중상설은 대세가 되기 시작했죠. 자, 카면서 서부지법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어. 폭동이다 이거야. 어? 야 이 새끼야, 씨발 이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야. 어디서 해계한 걸 우리가 들고 온 거야. 이걸 씨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믿으란 말이야 이 새끼야. 이걸 어떻게 믿어. 니 같으면 이게 믿어지냐. 이게 씨발 사람 19명의 명단이라는데 니 같으면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법원 증거로 나왔어. 해계한 걸 들고 온 거야. 법원에서 나온 거야. 증거가 없어? 이 증거를 들이대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골 때린다니까. 증거가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광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배후 중상설. 이제 내란에 가담한 저 몇몇 유대인들 때문에 나머지 유대인들까지 싸잡혀서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란에 가담한 저 몇몇 유대인들 때문에 나머지 유대인들까지 싸잡혀서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경제를 박살냈다. 유대인이 우리를 패배하게 했다. 유대인이 산불을 냈다. 유대인이 독일을 정복시키려 한다. 당시 독일의 모든 사회 문제는
모두 유대인 때문이 되어버렸죠. 독일에 외국 자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독일의 경제는 크게 회복되기 시작했죠. 독일의 경제가 그나마 회복되던 이 1920년대 시기를 황금의 1920년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외국 자본에 의해 그나마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있었던 독일. 1929년 겨울 140만 명이었던 독일 실업자는 1930년 무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국가와 사회 경제 모두가 개판나 있던 독일이 뜬금없는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린 당연하게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문제는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서 그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해야 하는데, 나라가 개판이었으니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포퓰리즘을 보호하면서 특정 소수민족을 아예 지구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어마무시하게 자극적인 개소리들만 늘어놓고 있었죠. 지금의 혼란스러운 독일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들이 더욱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뽑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지구에서 특정 민족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더욱 강력한 포퓰리즘과 자극적인 공약을 내걸는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주기 시작합니다. 들으셨죠? 지금 요게 16분짜리 요약인데 요 요약을 내가 좀 더 요약해서 씨발 두세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 독일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치 히틀러가 집권하게 된 이유는 남 탓을 시전하고 싶어하는 미개한 국민들로 인해서 나치 정권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미개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주어뒀더니 그 미개한 국민들이 나치 정권을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 과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대한민국을 2차 세계대전에 독일로 갖다 놓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히틀러로 갖다 놓고 저기에 자주 등장하는 특정 민족의 얘기 나오지. 배우 중상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 빼고 중국인을 집어넣으면 돼. 요 유대인 대신 중국인을 집어넣으면 돼. 뜬금없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이 판치는 이유는 남 탓을 시전하는 기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개한 국민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아까 우리 요 앞에서 보여줬던 뉴스가 뭐예요? 실제로 중국 자본 침탈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중국 애들이 여기저기 중요한 기관마다 배치돼 있고 중국 애들 고려 아연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투표하는데 씨발 검표하는 게 중국인이 되는 게 사실이냐고. 이게 정상이냐고. 그리고 음모론이 어떤 증거를 내놔도 계속 반박한대. 뭔 미친 개소리야. 야 아까 쭉 우리가 읊었던 게 뭐예요? 국회에서 탄핵 표결부터가 불법이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부터가 불법이다. 법원이 불법으로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에게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내주는 것도 불법이다. 구속영장을 내주는 것도 불법이다. 그리고 얘들이 내세웠던 증거, 증인들 이 말이 계속 바뀌고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병신 같은 증거들을 내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한다. 그거를 씨발 믿어야 돼. 그럼 그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게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냐고. 안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와 역사 찬탈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있었잖아.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그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간첩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잖아. 요 엊그제 우리 김계리 변호사께서 탄핵 심판에서 서증 요지 진술 요약본을 내가 보여드릴게. 요거 방송에서 내가 한번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김계리 변호사 서증 요지 진술 2월 18일 그저께일 거야. 졸라 따끈따끈하지.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지금. 국가안보가 존나 위기다. 민주노총 조직쟁이 국장,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받은 간첩보안법 위반 간첩죄 등의 유죄 판결을 한 공소장을 공개를 한 거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가 됐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기아차 화성공장, 광주공장 장악해라. 주요 통치기관들과 화성지역의 군 관련 실태를 장악해라. 청와대를 비슷한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성만 체계 자료를 입수해라. 그리고 평택 부주 배치도 같은 자료를 수집해라. 그리고 청와대 검찰 통일부에 기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관계를 두터이 해라. 그리고 민주당이랑 존나 압세해라.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해라. 여성 노조 단체들을 내세워서 여성 천시당이다. 우리 국힘당은 태생적인 색광당이다.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걸 깊이 인식시켜 보수 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중대시켜라.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 반대하는 보수 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이게 다 뭐야? 북한의 지령이라니까? 실제로 간첩 행위를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다 밝혀져 있는 거야.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검찰개혁안에 통과돼 실현될 때까지 자한당을 집중 공격해라.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5.3 모두 제공해라. 공수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까지 들고 나오는 위통당 것들. 적폐물이 선거 부정집단 반통일 세력으로 배격하도록 항의투쟁해라.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서 갈등을
유발시켜라. 그리고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같은 대일 강경 입장을 취해라. 그리고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언론 노조랑 손을 잡고 같이 움직여라. 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언론시민단체랑 연대해서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전개해라.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해서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어라.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전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해라. 윤석열 탄핵 투쟁에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해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해서 크게 다 이뤄졌었지. 박근혜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과 같은 정책 국면을 조성한 데 중심을 두고 촛불 시위와 적극 결합시켜서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을 전개해라.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들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일들이지. 근데 그 일들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소름이지. 그런데 저 새끼가 씨부리는 건 뭐예요? 전부 다 허위 선동이다. 음모론이다. 여기에 너희들은 선동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우리 탄핵 반대 집회는 선동당하는 무지한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향되어서 저기서 선동된 것이다. 그리고 과거 나치가 유태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정서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남 탓하기 좋아하는 무지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래서 저 새끼가 화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 엘리님, 우리도 세금으로 중국인들 혜택 받고 연금 혜택 받지 못하게 하는 연금 개혁이 식배 보임. 그러죠. 그리고 판결문이구만. 먼 음모론. 자, 그리고 요 연달에 되는 2탄도 내가 들려줄게요. 자, 갑시다. 민주주의라는 것 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갔죠. 그렇다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다시 갑작스럽게 사라질 순 없었. 지금의 혼란스러운 독일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들이 더욱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뽑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지구에서 특정 민족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더욱 강력한 포퓰리즘과 자극적인 공약을 내걸던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주기 시작합니다. 반중 정서를 지금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반중 정서를 남 탓하기 좋아하는 어리석은 국민들과 남 탓으로 몰아서 그걸로 인기를 영합하려는 정치 세력의 음모론이다라고 일단 박아놓고 시작해. 그것이 포퓰리즘이다. 말장난 까는 거지. 국민들 스스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을 원하기 시작했던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 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갔죠. 그렇다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다시 갑작스럽게 사라질 순 없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을 밀어주기 시작했죠.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역사 속에서 국가가 망하거나 개판이 나면 기존의 국뽕과 애국심 교육을 받아온 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가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망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현대사회처럼 객관적인 정보가 국민들 전반에 알려지기 어려운 시대였으니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현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무시했죠. 자연스럽게 국가가 망한 이유에 대해 남 탓을 하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협해온 세력 그리고 비호감으로 낙인 찍어왔던 유대인들이 국가를 망쳤다고 하니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망상. 자신을 위협해온 세력 가로 열고 닫고 망상. 중국 애들이 장난 빨고 북한 애들이 장난 빨고 간첩들이 설치는 것이 망상이다. 재판 과정에 이미 드러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간첩들이 압력했던 것은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해.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망상이다. 간첩은 존재하지 않아. 중국 간첩도 존재하지 않고 북한의 간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망상이라잖아. 자, 일단 마저 갑시다. 국민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협해온 세력 그리고 비호감으로 낙인 찍어왔던 유대인들이 국가를 망쳤다고 하니 자, 유대인을 중국으로 받아들이면 돼. 길게 생각해보고 실제로 지도 썸네일에 이렇게 아예 박아놨어. 중국을 박아놨지. 히틀러와 이스라엘, 히틀러와 유태인, 그리고 윤통과 중국. 지금 이런 식으로 박아놓은 거야. 지가 아예 박아놨으니까 이 새끼가 지금 씨부리는 거를 전부 다 중국 혹은 북한으로 공산당으로 보면 돼요. 하고서 들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까. 저 새끼가 씨부리고자 하는 이야기. 필요도 없이 그들 탓이라고 광기에 물들어서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협해온 세력 그리고 비호감으로 낙인 찍어왔던 유대인들이 국가를 망쳤다고 하니 길게 생각해보고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들 탓이라고 광기에 물들어서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답이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을 타겟으로 삼은 점이었습니다. 자, 중국인을 타겟으로 심은 점입니다. 그게 크리티컬했다. 히틀러는 내란죄로 붙잡히게 됩니다.
히틀러가 총통 올라가는 과정이야. 히틀러는 내란죄로 붙들렸다. 지금 윤통은 히틀러를 윤통에다 집어넣으면은 저 새끼가 뭔 말하고자 하는지 빠를 거야. 윤통을 히틀러에 넣고 그리고 유대인을 중국에다 넣으면은 저 새끼가 뭔 개소리 하는지 좀 더 쉬울 거야. 히틀러는 내란죄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법정에서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폭동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조국을 위한 애국이었다. 조국을 위한 애국이었다. 조국을 위한 애국이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굉장히 많은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을 포함한 여러 숨어있는 세력들,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는 그 누군가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독일 곳곳에 흩어져 숨어있는 세력들,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는 그 누군가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독일 곳곳에 흩어져서 언제든지 세력들,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는 그 누군가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독일 곳곳에 흩어져서 언제든지 나라를 박살낼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다면서 국가를 계몽시키기 위해 자신이 내란을 저지른 것처럼 독일 정부는 똑바로 일을 안 한다면서 국가를 계몽시키기 위해 자신이 내란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을 하고 한다면서 국가를 계몽시키기 위해 자신이 내란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앉아있던 겁니다. 한다면서 국가를 계몽시키기 위해 자신이 내란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앉아있던 겁니다. 저 법정에서 히틀러가 떠드는 말들은 히틀러를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애국자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란을 일으킨 히틀러에게 고작 5년의 형량을 때립니다. 히틀러는 교도소 내부에서조차 인기 스타였습니다. 결과 독일 정치인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된 국민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을 뽑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 자극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된 음모론 발의를 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통해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죠. 유대인과 관련된 음모론 발의를 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통해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죠. 유대인과 관련된 음모론 발의를 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통해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죠. 모든 상황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른 채 혼란을 간편하게 빨리 알아서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독일 국민들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행동이었죠.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뽑기에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던 독일 국민들. 당시 독일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자극적인 말에만 귀 기울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독일 국회에서 히틀러의 나치당과 독일 공산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석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공산주의를 추종해서는 안 되지만 히틀러가 그러한 차원에서 잡아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방해되는 세력을 잡아들인 것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공산주의를 추종해서는 안 되지만 히틀러가 그러한 차원에서 잡아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방해되는 세력을 잡아들인 것이 핵심입니다. 자, 나치당이 공산당을 잡은 것은 애국이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방해되니까 공산당 잡은 거야. 지금 우리가 반공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지. 윤통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지금 반공을 외치고 있는 거고 반중국을 외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용어 끝나고 물론 일단 다 듣고 얘기합시다. 아직까지 분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하던 사람들, 그리고 독일 공산당을 싫어하지만 히틀러는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이 두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 화재를 일으킨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독일을 위협하는 누군가, 실체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를 모두 박살내주길 원하기 시작합니다. 실체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를 모두 박살내주길 원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의 압박과 전 국민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독일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계엄령과 같은 긴급 조치를 발동하죠. 히틀러는 전 국민이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계엄령과 비슷한 긴급 조치까지 내렸으니 이제 아예 모든 국가 운영 권력을 자신이 장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이 독일의 전 국민적 지지를 한몸에 받으면서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히틀러가 저 법을 만든 이후 독일의 총통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후 히틀러의 집권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지금까지 효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마오쩌둥 시대의 홍위병들도 이것과 매우 흡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자, 졸라 씨발 이 개소리를 또 13분이나 씹으랬어. 여러분들 지금 저 새끼가 최근에 했던 영상 4개를 제가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한길 쌤부터 얘기하자면은, 전한길 쌤 뭐야? 야, 뭐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이 지금 선동돼서 저기 나와서 또 선동하고 있네? 그냥 나중에 되면 쪽팔릴 짓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기 선동되면 안 돼, 저거 다 음모론이야 라고 씨부리고 욕을 개같이 먹으니까 더 큰 본천을 넘어와서 독일의 역사를 지금 한국에 맞춰서 당시
당시의 독일은 지금 한국의 혼란 상황과 같다? 당시에 히틀러가 그렇게 탄생했다. 지금의 윤통의 높아지는 지지율 역시 당시에 히틀러랑 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것은 다 무엇이냐? 무지한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해결해주기 바라는 나약한 마음에 인해 히틀러 같은 사람을 혹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애국자라 여겼다. 그리고 얘들이 얘기한 것은 이 나약한 국민들의 남 탓을 해주기 위한 대상을 집었다 이거야. 히틀러는 유태인으로, 윤통은 중국으로. 그래서 이 음모론이 대세가 됐고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세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몰라, 그냥 모르면 모른 채로 있어라. 선동되지 않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씨부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게끔 냅둬라. 왜냐하면 다 객관적인 증거와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 다 개소리지. 저 아까 증거들은 무수하게 나왔는데 대표적인 거지 솔직하게. 애초에 절차부터가 불법인 거고 나오는 증거 따오가 있다운데 씨발 이거를 그냥 믿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되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애국이라고 저 새끼는 지금 우기고 있는 거야. 하고 두 번째는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는 음모론이다. 감정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거야. 남 탓하고 싶어하는 너의 병신 같은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가 해결해주기 바라는 나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가로 열고 닫고,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은 실체가 없다. 그런 나약한 마음이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애초에 여기부터가 삐꾸지. 수많은 불법이 국회에서도 자행이 돼. 공수처에서, 체포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수많은 불법이 자행됐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김정은마저도 그 말을 했지. 일본은 100년 전이지만 중국은 1000년 전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찬탈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던 나라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졌지. 그리고서 실제로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호주, 유럽 곳곳에서 실제로 미국에서까지도 중국 간첩이 잡혀들고 있어. 세계적으로 스파이 국가란 말이야. 중국은 간첩이 씨발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 새끼는. 그리고 방금 제가 변론 요지서를 읽어드렸지만 북한과 내통하는 민노총 간첩이 존재하잖아. 아예 대놓고 여론조작도 시도를 했잖아. 언론조합과 손을 잡아서 같이 연계해서 해라. 그리고 걔들의 지령대로 실제로 대한민국이 움직였었고, 즉 명백하게 드러난 실체가 있는 위협이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실체가 있는 위협이다. 그것을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저런 병신 같은 논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욕을 개같이 처먹은 거지.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휴전국이야. 아직 전쟁 중인 나라란 말이야. 근데 이 대한민국이 분단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고? 평화를 깨트린, 남한을 침략한 북한이 존재하는 거잖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간첩들이 활동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무수하게 증명이 됐는데 무슨 실체가 없는 위협이란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음모론이란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북한을 중국이 대놓고도 얻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그것에 대한 경각심, 그것에 대한 경계가 어떻게 유대인을 혐오하는 광기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 이거야. 이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라를 아끼기 위한 마음인 거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밝혀졌고 수없이 자료가 쏟아져 나와. 이것의 실체는 있다. 있는 것을 없다라고 박아놓고 저런 미친 논리를 펼친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열받는 것이 오늘 저 서울대, 전남대, 고려대, 경북대, 다음 주는 한국외대,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만 명의 나라 사랑하는 국민들이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정말 목숨 걸고 나와 계시잖아. 우리 한남동 기억나시죠? 한남동 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다른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이 80씩 드신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돈 모아서 차 타고 와요. 눈이 오는데 거기서 자. 그래서 매일 아침 앰뷸런스가 와요. 저체중으로 어르신들이 실려가. 그분들 목숨 걸고 올라와서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는 수만 명의 애국자들을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 어리석어서 선동된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서 나약하게 남들에게 기대는 광기에 찬 무식한 사람들로 비유를 했다는, 저 새끼가 무슨 지식이냐, 저 새끼가 무슨 역사와 세계 정치, 굉장히 내성적이고 왜곡된 시선을 가진 히키코모리인가? 어떻게 그 현장을 저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어라, 모르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씨부릴 수가 있지 당당하게? 100만 유튜버인데
야 이 새끼야, 감히 저런 영상을 제작을 하려면 현장을 한 번이라도 나와봐라. 그리고 애초에 저 새끼는 정치에 대해서 족도 모르네. 어떠한 사전 자료 조사조차 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면 대가리가 미쳤거나 대가리가 이상하거나 민주당이 내미는 홍장원이 씨부리는 증언들, 그리고 와리가리하는 수많은 증언들과 증거들 이미 검증된 거고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그것을 없는 이야기다, 음모론이다, 광기에 찬 사람들의 폭동이다 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러면서 무작정 옹호하고 있는 세력이 무엇이냐? 중국.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의 싸움에서 새끼는 대한민국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반대한민국인 중국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체계를 수호하겠다 라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위협을 없는 위협이다, 너희들은 선동이 된 것이다. 그리고 저 새끼가 아까 나는 요 앞에 영상에서 씨부렸던 어떤 부분이 굉장히 거슬려. 그 의도로 낀가논지 안 낀가논지 모르겠지만 2번이나 반복하는 거 보면 나는 의도가 있다고 봐. 독일이 병신이었는데 외국 자본에 의해서 독일의 경기가 잠시 좋아졌다. 외국 자본에 의해서 독일의 경제가 잠시 괜찮아졌다. 근데 치명적인 실수란 거는 유태인을 적으로 삼은 거다. 지금 저 새끼가 그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는 뭐야? 외국 자본 또 중국 자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외국 자본 또 중국 자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토끼님 세월호 선장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 그죠?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애국이래. 전 미친 소리지. 대한민국이 일제 넘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애국이야. 우리나라가 외국의 손에 넘어가게끔 하는 것이 애국인 거고, 거기서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애국인 거고, 우리가 못나서 지배당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애국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식인의 자세라고 저 새끼는 지금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얘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요런 선동하는 나쁜 채널들이 잘 되게 냅둬서는 안 된다. 수익 창출 정지라든지, 그리고 게시 금지라든지, 많은 각종의 국가 신고로 인한 영상 삭제라든지 수많은 제재를 받아본 제 입장에서 저 새끼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호기심, 저 채널에 가서 댓글을 다시면 안 돼. 첫째로 저 본다고 열받는다고 댓글 달면 안 돼. 댓글이 욕이든 뭐든 댓글이 달리면 좋은 거예요. 영상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 댓글 달면 안 돼.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 뭐냐, 나도 모르게 여기 들어가면 이 영상이 막 돌아간단 말이야. 일시정지. 들어가자마자 일시정지부터 눌러놔요. 왜냐하면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면은 이 영상은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시정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저 퀄리티, 쓰레기 퀄리티 영상을 뽑아내는 채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돼. 하고 돌머리 소녀님 댓글 달아도 돼요 안 들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소송 안 당한다는 이야기겠지. 댓글이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달리면 노출이 올라간다니까. 댓글 달면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시정지. 그리고 싫어요 누르. 좋아요가 아니야, 싫어요. 유튜버들이 왜 방송 끝날 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항상 얘기해. 좋아요는 긍정적인 어떤 이 채널에 대한, 이 영상에 대한 평가를 남기거든. 이게 반영이 된단 말이야, 알고리즘에.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싫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영상들 신고하세요. 신고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채널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 봤죠? 어떻게 돼? 집회 현장에 나가면은 우리 채널 10분의 1도 안 되는 채널들이 실시간 시청자가 막 1000명, 2000명이 돼요. 왜? 알고리즘 잘 타니까. 저 몇 명이야? 60명, 80명이야. 내가 씨발 좀 있으면 10만인데 10,000명도 안 되는 채널들 막 1000명씩, 2000명씩 봐. 근데 내가 가면 씨발 난 60명, 80명이야. 왜? 신고를 졸라 많이 받았으니까, 제재를 졸라 많이 받았으니까 알고리즘이 노출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존 오래 활동하던, 아스팔트 오래 계시던 유튜버들이 지금 이번 탄핵 코인 타러 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야. 탄핵 코인 탄 애들은 일부야. 집회 주도 세력 그 몇몇 채널들 빼고는 나머지 다 병신됐어.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원래 저런 애들은 시리즈로 계속 가져야 되는데 씨발 엉엉 울 때까지. 여튼 신고 존나게 해주세요. 신고 여러 번 됩니다. 여러 번 해줘, 모든 영상들. 그리고 다른 데다가 요 네 가지를 해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링크는 돌리지 마요. 링크는 돌리지 마. 이 네 가지를 안 지키고 사람들이란 게 궁금해서 계속 돌려보게 되니까 차라리 제 거 보라 그래. 어차피 다 틀어줬고 요약했으니까. 3개 영상 따로따로 보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내가 요약해서 한 영상당 2, 3분으로 대충 요약 다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요 부분 잘라서 올려놓을게. 저 새끼 얘기하는 부분만 잘라서 올려놓을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면은 저 새끼 채널이 또 노출이 된다. 하니까 링크 돌리시면 안 돼. 오케이? 저런 애들이 자꾸 영향력이 줄어들어야지. 저런 새끼들이 자꾸 퍼지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들도 안 가지게 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뭐 윗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 새끼들 얘기 들으면 혹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저 영상 들으면 몰라도 되는구나. 모르는 것이 민주주의구나.
설사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얼마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의외로 저지능들이 졸라 많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런 채널들은 노출되면 안 됩니다. 효기심이라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간다효, 효기심 간다효. 사람들이 소문에 의하면 저 새끼가 화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가 봐.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저 새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애매하게 지금 우리 탄핵 반대 집회를 폄하하고 탄핵 반대하지 않는 것이 애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른 채로 있는 것이 애국이라 이야기하면서 중국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중국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가하는 위협은 음모론이다. 중국과 북한이 가하고 있는 실제로 밝혀진 사건들 모두 음모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빨갱이들 편들어주고 있는 거고 중국 애들 편들어주고 있는 거야. 저런 게 무슨 애국을 이야기하고 있어. 저런 게 무슨 역사를 이야기하고 세계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어. 안 그렇습니까? 아, 요 새끼 까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존나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까면 졸라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참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얘 방송을 보면은 뭔가 제품을 팔고 있어. 책을 냈어요. 자, 요 책을 한번 봅시다. 자기는 작가님이래. 작가라는 것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가라는 거 좆도 아니에요. 책 한 권 내면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작가님 소리 들을 수 있어. 효기심 태그된 제품. 효기심의 권력으로 잃는 세계사. 야, 이 새끼야, 사진이 씨발 제대로 안 올려. 니랑 너무 다르잖아.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 한중일 편이고 유로 편이고 역사의 운명을 뒤흔든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진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한데 19,800원이 졸라 비싸네. 17,820원이야. 사진도 사기네. 저 새끼 지식인병 걸렸어. 한짓. 딱 그거라니까. 졸라 씨발 똑똑한 척하면서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고. 지금 어떤 대세로 뭐가 가는 것 같으니까 그 대세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씹으면서 어떻게 어그로를 끌어보면서 복귀를 하려고 각을 잡은 것 같은데, 야, 이 새끼야, 졸라 똥볼 참가. 저 새끼가 지금 방송을 접었다가 4년 만인가 5년 만인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 호기심이란 채널에서 다시 복귀하는데 어떤 주제가 괜찮을까 하다가 요즘 이게 핫하니까 전환기를 한번 까보자. 요즘 사람들의 애국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살짝 반대적인 이야기하면서 이쪽도 저쪽도 편들지 않으면서 과거랑 한번 잘 버무려보자 라고 각을 잡은 것 같아. 무식한 새끼지. 지식인은 무슨 지식인? 써놓은 자기 소개를 보면은 뭐라고 써졌냐? 안녕하세요, 본업은 작가입니다. 부업은 맥이고요. 책 한 권 내더니 무슨 씨발 지식인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책 한 권 냈다고 존나 지식인인 척 깨어있는 시민인 척 지식인 병에 걸렸다라고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 써줬는데 딱 그거네. 본업은 작가입니다. 유튜버지 씨발, 네가 무슨 작가야. 대부분의 수입은 어디서 들어오나? 책 팔아서 들어오겠어 저 새끼가? 유튜브지? 유튜버지 씨발, 무슨 작가야. 아는 게 많다고 지식인이 되느냐? 아니야. 지혜가 있어야지. 저 새끼가 무슨 정치 그리고 해외 역사들 이렇게 다루면서 지식은 대가리 속에 많이 집어넣은지는 모르겠지만 저 새끼의 어떤 언행들을 보아하자니 굉장히 지혜가 없는 무식한 새끼구나. 정말 저 새끼가 어떤 조회수만을 바라고서 이따오 영상을 만약에 제작을 했다면은 한없이 천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새끼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이렇게 심하게 하고 빨리 꺼야지. 왜냐면 방송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봐. 그래서 요쯤에서 오늘 컷!